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7월 4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크게 지표가 중요한 것들도 나온 게 몇 개 없었고요. 다들 작은 지표들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표들이 대부분 다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부터 보자면 레드북 소매 판매도 좀 내려왔죠. 이게 1년 전으로 치면 대부분 이제 이 건방인데 기저 효과가 있음에도 이렇게 별로 낮아졌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죠. 평균치인 5%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소매 판매에 슬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소매 판매가 진짜 이렇게 죽으면 미국도 침체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고 봐도 내려오는 것도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결국 뭐 모든 요인들이 다 금리 하락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뭐 급하게 지금 2년 물금리는 내려오다가 반등했는데 30년 담보대출 장기금리는 좀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는 게 아무튼 생각보다 지금 여러 곳에서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산층 분들이 거의 잘 이용하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랑 달리 이제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이게 자동차를 제외한 게 핵심 리테일인데 이게 0.4로 조금 이제 상승한 거죠. 근데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매 판매는 0%로 나왔습니다. 0%라는 얘기는 성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침체는 지금 아닌데 미국의 실물 경제가 예상보다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예상보다 너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입 가격 지수도 보면 상승을 벌써 이렇게 거의 6개월 거의 뭐 한 2분기쯤 하다가 갑자기 내려왔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미국도 산업도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수입도 좀 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산업 생산 쪽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니까 1.58로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생산량이 좋게 나온 건데 명목상으로는 뭐 별로 명목상으로 보면 뭐 크게 거의 성장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롱텀 트랜제션 이것도 보면 이제 국내 미국 내에서 채권 산 게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들어오는 자금이야 뭐 미국 채권은 항상 플러스일 텐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결국 자금이 유출됐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이 좀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해외 주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주 지표는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는 없었습니다. 지표는 많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2년물 채권 선물 보면 이렇게 다시 좀 내려오다가 반등하겠습니다. 4.458로 많이 반등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급락한 걸 거의 이제 좀 많이 반등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뭐 다른 쪽에서는 언론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나니 많이 하는데 일단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주식이라든가 매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고 매도를 하게 되면 지수는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은행 지수라든가 이쪽으로 다 옮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지수는 지금 뭐 금리 내려가면 가장 많이 수혜를 입는 산업종이기 때문에 그 섹터라서 뭐 그쪽은 계속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은 계속 내렸죠. 기술주도 AI주도 다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지표는 몇 개 안 나왔지만 소매 판매부터 해서 여러 개가 계속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환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해외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산업 중에 가장 이런 쪽에서 수혜를 금리 인하와 이런 걸로 해서 수혜를 볼 쪽은 뭐 아무래도 금융산업이나 은행 쪽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 지난주에도 상승을 했는데 시장은 내려왔습니다만 이번 주도 역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꺾였고 소매 판매도 상승률이 감소했지만 그리고 결국 시장은 뭐 전통적인 산업에서 금리 내리면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도 이번 주 내려온 영향이 컸고요. AI도 예상보다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이 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더 오히려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8월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AI주와 은행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표는 GDP라든가 주택 지표, PCE 지표가 나오는데 GDP는 좀 안 좋아질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주택 지표는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고 PCE도 다 내려와서 물가 쪽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텐데 나머지는 실물 경제의 침체나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더 주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금리는 좀 정상화되겠죠. 실물 경제가 약화되는 건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면 이런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타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실물 경제 약화가 이제 AI와 전통적 산업 둘 다 예상과 달리 실물 경제가 좀 심하게 하락하면서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